오, 좋아, 가자. 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로버 미니예요, 이 차는. 일단 그렇습니다. 또 당황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차를 저한테 던져준 거죠?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요즘에 BMW 미니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BMW 미니의 아버지 뻘 되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BMW 미니 나오기 전 세대에, 그러니까 이 로버라는 회사가 BMW한테 이제 팔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차는 2000년 정도에 단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뉴 미니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차를 딱 타니까 제가 막 이렇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차가 자동차 같지 않고 완구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카들한테 이거는 어린이용 자동차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믿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운전면허증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가지고 삼촌은 7살 때 어린이 운전면허증을 땄단다. 제 조카들한테 그 거짓말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죠. 어쨌든 굉장히 그 작으면서도 오밀조밀한 뭔가 그런 즐거움이 있는 자동차네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을 이제 옆자리에 잠깐 모셨는데 어머님도 차를 타고 가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뭐랄까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가 이제 처음 생산되고 데뷔했을 때는 그 폭스바겐 저거 있죠, 비틀, 오리지널 비틀, 옛날 그 딱정벌레 차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그런 자동차로 이제 손꼽히는 그런 차였다 그러고요. 과거에 어떻다 그런 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힘든 게 자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건 좀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타고 있는 요 녀석에 대해서만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특징은 원래 우핸들이었던 자동차였어요. 그거를 일본에서 이 좌핸들로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어온 다음에,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국내에 그 기술이 좋은 분들이 거의 원형에 가까울 정도까지 복원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냥 이렇게 깔끔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좌우가 바뀌어서 요거랑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원형들이 이렇게 좀 복원된 차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이 차가 대략 어떻게 생긴 자동차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단은 우핸들이었던 차를 좌핸들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전벨트 이렇게 불이 들어왔거든요. 안 맸다고. 그게 이 안전벨트 센서가 오른쪽 자리에만 들어와 있고, 뭐 엔진룸을 여는 그 레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렇게 있으면 이 근처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밑에 들어있다든가 뭐 요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점들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 별다른 그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일단 차를 움직이면서 느껴지는 첫 번째 뭐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야예요. 차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지간한 스포츠카만큼 이 시트 포지션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나가면서 마티즈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위로 우러러 봐야 될 만큼 차가 낮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는 참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다 보여요. 뒤를 봐도 시야가 좋고 앞을 봐도 시야가 좋고 사방의 시야가 참 좋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은 차체가 작잖아요. 이렇게 팔을 뻗으면 오른쪽 유리에 제가 딱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문에 손이 닿을 만큼 차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주성은 그렇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이런 내장재 같은 것들, 이건 오리지널 내장재는 아니겠죠?
흡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리가 울리지를 않아요. 그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내부에 막 곳곳에 패브릭을 막 발라놔가지고 소리가 차 안에서 튀겨다니지 않는 그 점은 참 좋은 점이고, 여기에다가 좋은 오디오를 장착을 해놓으면 효과는 아주 뛰어나겠는걸요. 그 전에 이 엔진 소리가 들어오는 건 좀 막아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장이라든가 이런 시야 안에서 보이는 부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재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보이시죠? 잿더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잿더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라디오도 오리지널 카 오디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대폰에 카팩을 연결해 가지고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카팩이 있더라고요. 아직 남아있는지 몰랐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참 독특하네요. 그 이외에 별거 있나요? 요 레버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밀어 넣으면 에어컨, 밖으로 당기면 히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히터 방향 조절하는 거, 히터 단계는 2단계 정도. 요게 1단계 윙 이러죠. 그리고 2단계 누르면 좀 웽 소리가 좀 심해지는군요. 열선도 있고요, 비상등이 있고, 안개등 버튼 같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원초적인 느낌의 그런 그 편의 장치를 가지고 있네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SRS 에어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설마 이거 충돌하면 터질까요? 터지겠죠? 제가 정확하게 이 차의 연식을 잘 몰라요. 국내에 수입된 게 2001년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몇 년도에 생산돼 가지고 몇 년도에 이제 일본으로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스티어링 휠의 생김새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90년대 스타일인 것 같죠? 90년대쯤에 나온 스티어링 휠인 것 같고, 이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꼭 스포츠 스티어링 휠, 스포츠 핸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 제가 지금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노 파워 스티어링이어 가지고 제자리에서 자동차를 막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면을 느끼기가 참 수월하네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는데, 이 차는 또 앞바퀴가 구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주는 느낌이 참 많은 정보를 전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 파워 핸들이 아닌 이 노 파워라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 노 파워 핸들이 뭐랄까요, 운전을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자리에서 이걸 돌리게 되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단 얘기는 자동차가 받게 되는 어떤 부하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티어링 휠 쪽에서 받는 저항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힘들지 않게 돌리고, 그러다 보면 스티어링 휠 이 앞 조향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파워 핸들처럼 이렇게 느낌 없이 막 돌리는 것보다야 데미지를 덜 먹으니까 문제가 좀 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워가 아닌 스티어링 휠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딱 고정돼 가지고 요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뭐 가운데는 에어백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크락션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뽕 하면서 굉장히 귀여운 소리를 내줘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53,000km를 넘게 탔군요. 180km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110km까지는 밟아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한 60에서 80 정도가 좀 적당한 속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료 게이지 있고, 수온계, 뭐 유온 경고등, 배터리 경고등, 상향등 표시 요 정도가 있고, 오른쪽엔 RPM 메타가 달려 있습니다. RPM이 5,000, 6,000 RPM부터가 레드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RPM 메타가 나왔으니까 이제 엔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엔진은 이 녀석은 1600cc급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무지막지하게 큰 게 들어가 있죠. 제가 예전에 타고 다니던 그 티코가 800cc였으니까 그 티코에 비해 가지고 2배 정도 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티코는 3대를 몰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몰고 다니던 티코가 수동이었어요. 4단 기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녀석도 자동 4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4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엔진에서 미션을 통해 가지고 바퀴까지 전해지는 이런 어떤 체결감, 그게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꼭 이 크러치가 달려있지 않고 직접 기어가 가가지고 콱 하고 이렇게 물어주는 기분이에요.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후진을 집어넣기 전에는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후진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 이 미션이 움직이는 느낌은 부드럽고 평이합니다. 뭐 오래된 차들이 이렇게 기어를 넣으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레버는 잘 들어가고요, 기어는 조금 있다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도 달려있는데 조그만 게 아주 귀엽네요. 그리고는 뭐 사이드 미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수동이고요. 뒤에 그 트렁크도 수동으로 열립니다. 이 차는 특이하게 열쇠가 3개가 있어요. 자동차 시동을 거는 열쇠가 하나가 있고요, 문을 잠그고 여는 열쇠가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연료 주입구를 여는 열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열쇠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자동차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정도면 자동차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뭐 기계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더 설명드릴 거리가 없어요. 제가 이 차를 가지게 된다면 2대를 사게 될 것 같아요. 한 대는 오리지널에 충실하도록 복원을 한, 그 로보민이 그대로 복원한 그런 차를 한 대 갖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맞춰가지고 차를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서 타고 다니고 싶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분이 VTEC 엔진이라 그러던가요? 180마력짜리 엔진을 여기다 장착하신 분이 있어요. 그 엔진 덩어리 자체가 나오나 봐요. 와, 이 차에다가 180마력짜리 엔진을 붙이면 엄청 빠르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아우, 그 생각만 해도 즐겁겠는걸요? 아쉬운 게 이 녀석이 아무래도 자동차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앞바퀴 굴림이더라고요. 이 가운데를 따라가지고 이게 구동축을 뒤로 빼기에는 좀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차 무게가 늘어날 테니까 앞바퀴 굴림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앞바퀴 굴림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런데 좀 섭섭하네요. 저는 뒷바퀴 굴림으로 개조할 수 있으면 개조를 해보고 싶어요. 타우더 부품을 갖다 개조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맞춰가지고 여기에다가만 이제 그 버켓 시트 하나 넣고 롤 케이지 넣어야 되나?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 강철판 자체가 차 무게도 1500kg 정도 돼요. 이 조만한 차가 1500kg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은 거군요. 어쨌든 굉장한 강성을 갖도록, 그리고 엔진도 단단하도록 개조를 해가지고 달리면 꽤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단종된 지가 14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동차들은 오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니의 지속적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돈도 소모품 같은 경우 가격을 들어보니까 워낙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좀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충분히 감수하고 타시면 되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게 도로에 나가면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머니도 쳐다보고요, 아저씨도 쳐다보고요, 어린이들도 쳐다보고, 아가씨도 쳐다보고, 길가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를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요. 심지어는 이 차를 계속 쫓아오면서 보시는, 이렇게 뒤에 왔다 옆에 왔다 이러면서 관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시선을 끄는 귀여운 자동차, 거기에 어지간한 튜닝발은 다 받아줄 것 같고 개성 만점. 생각보다 실내도 넓고 운전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하지만
편안하진 않습니다. 한 30분을 넘어가게 되면 좀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단거리용으로, 거기에 이 오리지널 상태 그대로를 타시게 되면 60에서 80까지 80km까지는 아주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데, 엔진이 1600cc나 되니까 그런 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보다 높게 올라가기에는 기어비가 하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고 즐거운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말하면서 운전을 하려니까 조금 힘든 게,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저한테 전달을 해요. 노면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 참 묘하거든요. 요즘 차들 같지 않게 뭐 앞 뒤에 이 윤거도 좀 좁은 편이고, 이거 대략 한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톡톡톡톡 이런 튀는 느낌부터 주변 시야에 잡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래저래 참 요상한 자동차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저는 거의 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